이제 괜찮다 해가 퇴원을 했는데 음식을 먹는데 뭐 힘들지만 고개고 먹고 있는데 목에 뭔가 걸리는 느낌과 목에 벌개지는 느낌이 오는 거예요. 여기 수술 자국 근처에 네, 염증 같은 염증 기분이 이제 수술한 부위에 그래서 연구실 바로 갔죠. 이제 세브란스요. 담당 선생님하고 이제 전공이 내려와서 보는데 천공이 생긴 것 같아. 이거 바로 입원해야 되겠다. 식도하고 위 딱 그 경계선에 그 암세포가 또 이렇게 보이더라고요. 그때부터 이제 난리가 나죠, 또 이제. 그때부터 난리가 나죠. 더 큰 난리가 나죠. 이야기를 하자면 이제 제가 3월달에 수술을 했거든요. 보통 일반 암들은 2, 3일만 퇴원을 다 해요. 식도는 거의 한 2주를 입원해 있어야 됩니다. 제가 2주 동안 있으면서 정말 열심히 했거든요. 배가 쪼그라들고 뭐 하면 안 되니까 풍선불기도 열심히 하고 하루에 계속 10,000보 이상을 걸었고 병원 안에서 병원 복도를 남들 밥 먹을 때 걷는 거죠. 그 뒤에는 괜찮으셨어요, 지금까지? 이제 시작이죠, 이제 그게. 또 시작이에요? 네. 퇴원하기 전에 배에 이제 뭔가 배가 좀 불러오더라고요. 먹은 게 없는데 왜 배가 부르지? 이상하네. 소화가 제대로 안 됐나. 그래서 관장도 한번 해달래서 관장도 하고 병원에서는 이상 없는 거라고 하는데 우리가 우겨가지고 이상하다. 검사를 좀 해보자. CT를 찍고 해보니까 복수가 있는 것 같고 그리고 안에 이제 무슨 덩어리 같은 게 좀 있는데 그 암인지 아닌지는 모르겠다. 조직 검사를 해봐야 된다. 복강경을 하니까 이제 조금부터는 이렇게 있는데 그걸 이제 자기 전문 용어는 이제 복막 파종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파종이라는 건 이제 씨를 뿌린 것처럼 아주 작은 미세한 것들이 곳곳에 이렇게 복막 쪽에 흩어져 있다는 이야기죠. 이거는 이제 현대의학을 수술로서는 치료할 수 없는 거. 현대의학에서 해줄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다는 이야기죠. 병원에서 다른 건 할 건 없고 임상 항암을 하는 게 어떻게 했느냐. 항암제가 들을 확률이 얼마 정도 되느냐 하니까 그걸 해도 가능성이 10%도 안 된다 얘기죠. 그럼 90%는 그냥 끝나는 거고 그거 만약에 해가지고 안 되면 현대의학에서 해줄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다는 이야기죠. 둘이서 이제 생각하고 저도 생각하고 하면서 이제는 더 이상 병원 치료는 이제 그거는 이제 안 해야 되겠다. 그러면 그게 마지막이라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이제 치료 방법이 없는 거였잖아요. 그렇죠. 병원 치료 방법. 병원 치료는 마지막이었죠, 이제. 그걸 안고 살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때 이제 복막 파종을 또 쳐보 인터넷 검색을 또 열심히 해보니까 이 답이 없어요. 정보도 극히 없었고 그 당시에. 근데 계속 검색을 하고 찾아 들어가다 보니까 대체의학이고 뭐 그런 것도 아니고 자연치유 요즘 제가 볼 땐 그게 이제 병원 치료 이외의 걸 다 그냥 자연치유라고 하는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아까도 얘기했듯이 이제 자연치유를 계속 이 사람 수술도 하지 말았다니까요. 지속적으로 해야 된다라고. 그러니까 저는 그게 살 길이라고 생각했어요. 그 말이 맞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 있는 그것이 우리를 치유하게 만드는 거고 병원 치료는 보조적으로 우리가 급할 때 받는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뻔히 눈에 보이는 길이 있는데 그 길을 가야 되는데 근데 저는 그렇게 믿고 있지만 이 사람은 자기가 본인이니까 계속 불안한 그 변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선택해서 가는 사람들 중에도 돌아가시는 분들도 많으니까 되게 그때까지도 계속 반신반의하고 있었어요. 저는 현대의학에 계속 미련을 가지고 더 있었죠. 많이 가지고 있었고. 그러면 이 활병이랑은 어떻게 이어지신가요? 이제 다른 이제 기댈 것은 없다. 비빌 언덕이 이제 완전히 큰 언덕이 무너지니까 이제 저는 사실은 기댈 곳이 병원이었. 그 당시까지는 병원이었죠. 그 전까지는 내가 이제 어차피 병원 치료는 이제 안 되니까 저기 가서 다른 새로운 길을 한번 찾아봐야 되겠다. 재자발적으로 이제는 하게 되는 거죠. 완전 자발은 아니었죠. 그래서 옆에서 계속 응? 저는 좋죠. 제가 생각했던 그대로가 다 있으니까 일단 거기는 이제 무염으로 식단을 또 있고 집에 있으면 제가 챙겨줄 수 있지만 다른 병원 가면은 그게 잘 없거든요. 그리고 이제 공부를 해야 방향성을 어떻게 할 건지
그런 청사진을 가지고 있을 거고 제가 청사진을 가지고 있는 거는 저의 청사진인 거지 이 사람의 청사진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 주도권이 이 사람한테 있어야 이걸 지병을 하는데 확실한 그게 된다고 저는 생각했거든요. 어떤 면에서는 또 힘들었어요. 하루에 뭐 한 4-5시간을 교육을 하니까 교육도 하고 병원에 또 병원 치료도 받아야 되니까 그거 받고 나면 하루가 그냥 가는 거예요. 또 그 중간중간 아침 먹고 점심 먹고 저녁 먹고 또 걸어야 되니까 조금이라도 안 걸으면 소화가 안 되는 걸 제가 느끼니까 거기서는 그냥 정신없이 보낸 한 달이죠. 그 교육을 하루 4시간씩 받으셨다고 했잖아요. 그럼 환자한테 왜 교육을 시키지? 이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당연히 했죠. 나 때는 이제 심신통합이라고 돼 있었거든요. 심신, 마음과 몸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마음에 대해서는 이해를 했어요. 이론적으로 암이 어떻게 생기는 거 이야기를 하니까, 강의를 하니까, 그것까지는 공감이 됐고, 근데 왜 몸을 움직이게 하냐? 아픈 사람도 앉혀놓고, 진짜 몸을 비틀고 온갖 걸 하니까. 환자 입장에서는 필요한 교육이라고 생각이 드세요, 지금도? 지금은 완전히 동감을 하고 공감을 하죠. 항암을 하고 방사선을 하고 수술을 하고 이러면서 내 몸이 내 몸이 아닌 상태가 이제 되면서 몸무게가 쫙 빠지고 근육이나 기력이 다 빠지지 않습니까? 그런 상태에서 자꾸 의기소침하게 되거든요. 그 전이가 되신 분들 같은 경우는 사기가 되신 환자 같은 통증이라는 게 엄청나게 와요. 그걸 정면을 만나가지고 거의 부딪히면 좀 낫는데 그걸 피하고 회피를 하게 되면 회피를 한다고 생각했지만 그게 더 매몰되는 경향들이 있거든요. 그런 상황에 있을 때 일반 사람들도 하기 힘든 동작들을 해가면서 내가 내 몸을 움직이고 내가 할 수 있다는 생각을 들게 해주니까 저는 정말 필요한 교육이다. 그 교육 끝나고 한 2주 정도 더 있으면서 이제 그 교육했던 거 이런 것들을 제가 이제 제가 또 필기를 정말 잘하거든요. 또 필기도 그 진짜 적자 생존이거든요. 적으면 산다는. 그래서 교육했던 것들, 느꼈던 것들, 적어놨던 것들을 또 한 나머지 2주 동안 정리하고 이러면서 제가 생각하는 이제 나의 암 치료는 이렇게 해야 되겠다. 그걸 쫙 도표화 시켜가지고. 청사진을 만들었어, 그때. 그러고 이제 그것들을 또 내가 어떻게 일상생활에서 해야 되겠다. 일과표도 탁 짜고 그것들을 그 한 달 반 있으면서 했죠. 지금 이제 건강 상태는 좀 어떠세요, 지금? 지금은 완전히 달라졌죠, 사실은. 직장생활 하면서 이제 그 전에 하던 생활들, 방식들이 많이 바뀌었는데. 그래서 이제 지금 건강. 직장을 다시 다니세요? 예, 한 1년 1개월 정도 됐는데. 지금까지는 좋으세요? 네. 괜찮으세요? 네, 저희가 암이 보이지 않는다고 했던 게 언제부터였지? 2019년도 4월달이죠. 지금 관해 판정을 받으시고 5년 간접 판정 완전히 받은 거죠. 그럼 결과적으로는 이 자연 치유의 효과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네요. 네, 그거죠. 그거 아니고 다른 거 없으니까. 그래서 제가 9개월 만에 복막이 든 게 없다. 간에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둘이서 진짜 울었다니까요. 또 또? 그때 기쁨의 눈물이죠. 아니 근데 두 번째 갔을 때 의사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선생님 뭐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자기 결정보다 선생님 결정이 옳았다라고 얘기를 하시면서 뭐 하시는지는 모르시겠지만 계속 하시면 되겠다. 그 뒤로 뭐 임상을 하자거나 뭘 하자거나 절대 권하지 않으시고 그냥 검사만 하시고 결과만 봐주시고 9개월 뒤에 이제 간이가 없다고 나왔는데도 그래서 급색 검사는 오세요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 아직도 이런 고민을 하시는 분들 있을 거잖아요. 그쵸. 좀 어떤 도움을 앞서 오신 분으로서 어떤 얘기를 좀 해주고 싶으세요? 가장 기본이 되고 가장 중요한 거는 알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부동산을 하나 사든가, 그죠? 직장을 하나 구하든가, 뭘 하나 할 때 정말 고민을 하고 힘들게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이 암이라는 게 걸리고 나면 고민의 영역이 없어져요. 일단은 공포에 휩쓸리고 지금 이 현대사회가 잡아놓은 그 테두리 속으로 싹 들어가 버려요. 그냥 이 테두리로 들어올래 말래
안 들어오면 너 가. 이런 지금 이제 그 의료 체계이기 때문에 막상 그렇다 하더라도 그 의료 체계에 들어가는 한이 들어가야 되겠지만 들어갔더라도 알아야 된다. 공부해야 된다. 알아야 된다. 왜? 이건 내 목숨이 걸린 거다. 이 목숨을 누구한테 맡겨놓고 있느냐? 병원에. 내 의사한테 맡겨놓고 있어요. 근데 저처럼 이게 아닌갑네 하는 순간 저희 병원에서 더 이상 해줄 게 없습니다. 그 내성이 와서 약이 안 듣습니다. 그때 돼서 뭐 자연치유 해가지고 나간 사람이 누구라더라 찾아보고 검색해보고 만나 전화해보고 하거든요. 그때 이미 늦은 거거든요. 어머님도 안 내시잖아요. 어? 아버님 안 내시. 그러니까 이게 반대적인 개념이 아니란 얘기인 거죠. 그 병원 치료를 받더라도 알아야 된다. 같이 알면서. 근데 공부를 하면 암이 죽을 병이 아니다라는 그게 확신이 와요. 그래서 공부를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공부를 하면 사람들이 좀 거부감을 느끼고 힘들어해요. 힘들어요. 그래서 단어를 바꾼 게 알아야 한다. 알아야 한다는 뭐 알면 되지. 알기 위해서 뭐 해야 되냐? 하면 공부해야 돼. 두 분 서로에게 해주고 싶은 얘기 있었으면. 제가 이제 암확진을 받아보고 짧았지만 50년 인생을 또 뒤돌아보고 그 5년의 치병 기간에 와이프가 옆에서 저한테 했던 헌신, 희생, 그런 걸 보면서 아, 여자는 잘 만났구나. 결혼을 내가 정말 잘했다. 이제 알았네. 이제 내가 고생을 좀 시킨 건 있지만 가장 옆에서 있는 한 입을 듣고 사는 사람이 최고 중요하고 최고 필요한 존재였다. 정말 고맙다는 상투적인 거고 사랑한다. 앞으로도 사랑할 거다. 그런 그 얘기를 해주고 싶네요. 예. 이제 서로가 이제 정말 진정한 소통이 되는구나. 요대로만 지금 그렇게 같이 잘 살면 되겠구나. 어떻게 보면 암이 이렇게 좀 좋은 걸 만들어놨네요. 네, 그러게. 해피엔딩이니까 이렇게 이제 얘기가 돼 있죠. 네. 이 세상에 하나밖에 둘도 없는 내 사랑아, 보고 또 봐도 또 쳐다봐도 싫지 않은 내 사람아,